조 저담의 총실은 200만 세대 달성이 눈앞에 임박했을 때부터 시니치가 강조해온 것이었다. 포교의 목적은 단지 회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확대가 되면 될수록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모두가 용약 환희하여 신심에 힘쓸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거듭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인간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 좌담회이며 그 중에서도 조직의 최소 단위인 조에서 실시하는 좌담회는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간 대화의 오아시스인 것이다. 당시의 조는 평균 10수세대로 구성되어 한 사람 한 사람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조직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사람이 모인 만큼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도 있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 입회한 벗에게 알맞은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조 저담회의 환희의 테두리가 한층 더 넓혀져 신앙에 대한 강한 확신이 넘쳐갈 때 왕성한 풀뿌리와 같이 견고한 창가의 기반이 만들어져 간다. 학회가 커지면 교묘하게 학회를 이용하려는 나쁜 생각으로 입회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신심을 근본으로 순수하게 전진하는 단체입니다. 단연코 그러한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되며 교란당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간부 여러분들은 만약 학회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의연한 태도로 신심 지도에 임함과 동시에 모든 동지들에게 청순한 신앙을 끝까지 전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신심으로 맺어진 동지의 단결은 10배, 20배의 발전을 가져오는 힘으로 됩니다. 우리들은 학회의 이 청정한 신앙의 순수성을 영원히 지켜가시지 않겠습니까? 200만 세대의 봉우리를 넘어온 학회는 용약하여 300만 세대 달성이라는 새로운 봉우리로 전진을 개시했다. 대부분의 간부는 200만 세대를 달성한 기쁨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시니치는 오직 홀로 확대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냉정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회장인 그의 양 어깨에 걸린 사회적인 책임도 점점 무게를 더해갔다. 광선유포의 길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교묘한 탄압의 책무도 교란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시니치는 이 200만 세대의 동지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행복의 세계로 인도할 것인지 생각하자 강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7월 3일에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광포에 대한 유지를 이어받은 도다는 살아서 옥문을 나왔다.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전시하에 겪었던 2년간의 옥중 생활은 도다의 몸을 몹시도 병약하게 만들었다. 그의 몸은 바짝 말라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했다. 그러나 갈비뼈가 드러난 그의 가슴에는 광선유포에 대한 격렬한 투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민중에게 도탄의 괴로움을 맛보게 한 권력의 마성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기도 했다. 탄압으로 대부분의 동지들은 퇴전하였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도다는 광선유포의 명맥이 자신의 양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도다는 오로지 홀로 법기를 들고 일어설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날부터 광선유포의 법수가 패전에 불탄 들판을 윤택하게 적셔갔던 것이다. 시니치는 광선유포란 권력의 마성과 싸우는 것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권력이나 무력 등의 외적인 힘에 맞서 내적인 정신의 힘으로 인간성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법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마키구치와 도다가 체포된 직접적인 계기는 선조 대신의 신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지만 더욱 본질적으로는 국가 신토를 정신적 지주로 하여 민중을 예속시켜 전쟁을 수행하고자 한 군부 정부로서는 만인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설하는 불법을 유포하는 단체를 방치해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시대는 바뀌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는 하나 민중을 예속시키려는 본질적인 마성의 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시니치는 생각했다. 시니치는 저 오사카 사건을 통해 그것을 몸으로 느꼈던 것이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다 조세이를 체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이라고도 해야 할 검사의 언동에는 어떻게든 학회를 함정에 빠뜨리고야 말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두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민중이 학회에 의해 사회의 주역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현실의 정치를 움직이는 힘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국가 권력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음에 틀림없다. 예로부터 불교를 비롯한 일본의 종교는 국가 권력과 손을 잡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력에 가담함으로써 옹호받아왔다. 불교 각파에 있어서도 정권에 흡수된다는 것은 권력의 탄압을 피하고 자종의 연명과 번영을 도모하는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시니치는
학계도 권력의 뜻에 따라 현실 사회의 불행을 외면하고 단지 내세의 안온과 마음의 평안만을 설하는 죽은 종교라면 아무런 마찰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민중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실현한다는 종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종교가 민중을 위한 사회 건설에 매진해 가고자 한다면 민중을 지배하려는 마성, 즉 권력의 박해를 각오해야만 한다. 도다의 무덤 앞에 선 시니치의 가슴에 권력의 마성과 싸워라, 민중을 지켜라는 은사의 말이 메아리 쳤다. 시니치는 깊은 맹세를 담아 제목 삼창을 했다. 어서 전집입니다. 부처가 되는 일만이 마지막의 보금자리라고 마음을 결정하시라. 법년입니다. 당신도 나도 광선유포라는 본연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출현한 지용의 보살입니다. 그러한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것은 개화하지 못한 꽃이요 빛나지 않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충실감이나 환희 등은 있을 리 없습니다. 일에 전력을 다해 직장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들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을 추방하고 만인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광선유포를 이루기 위해 있는 인생입니다. 이 광선유포라는 근본 목적을 잊지 않고 직장에서 승리자가 되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신뢰와 행복의 실증을 나타내야 합니다. 실증은 불법의 힘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도 안 계시고 집도 가난하고 남 앞에서 말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야마 군에게는 오키나와 민중의 위대한 리더가 될 사명이 있네. 그럴 자격이 있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 그러한 체험을 한 자네이니까 아버지를 여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 가난 때문에 겪는 괴로움도 사무치게 느낄 수 있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도 있지. 그것은 모두 민중의 리더가 될 사람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이지. 그리고 그런 자네가 위대한 리더로 자라면 모두에게 희망이 되네. 아버지가 없어서 가난해서 말하는 게 서툴러서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이 모두 다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실증을 나타내면 불법의 올바름이 증명되고 광선유포의 커다란 힘이 되지. 따라서 자신이 갖고 태어난 숙명이 그대로 사명이 된다네. 인생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모두를 소생하게 하는 것이 신심이지. 그래서 묘란 소생의 의고라는 거네. 끝까지 노력해서 오키나와의 위대한 리더로 성장해야 하네. 이날은 지구 저담회에 참석했고 아침 근행을 35분, 저녁 근행을 4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266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251차, 보훈 감사의 기원 241일차, 신심 근본의 기원 221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 인간혁명의 기원 111일차를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119일차, 어학 공부 매일 실천 28일차, 전공 공부 매일 도전 30일차, 실무 공부 매일 전진 31일차, 일기 작성 매일 승리 27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